연금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매년 2월 달 되면 이제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월에 월급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0만 원, 50만 원 환급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한 50만 원 또 세금이 더 나오고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뭐 우리가 세액공제 받는 상품이 있다 하면서 가입을 하라. 그러면은 절세도 되고 미래에 연금으로도 이게 사용이 되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입을 권유를 하죠. 그래서 많이들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상품입니다. 그걸 갖다가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고 하는 세금을 빼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세금에 대해서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세금이 어떻게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 움직이는지 그것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면요. 우리 세법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이제 세금을 갖다가 바로 빼준다. 세액공제, 세금을 바로 빼주겠다. 이게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그래프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 개인연금입니다.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 요 두 가지 중에서 연금저축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요 별도의 코너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따로 또 찍을게요. 자,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형태로 납입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이죠. 이걸 갖다가 보험회사에서는요 세제적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제적격, 세금의 적합한 상품이다. 즉 세액공제, 절세 상품이다 이 말이고요.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 세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은행에서 팔면은 연금저축 신탁, 증권회사에서 판매를 하면은 연금저축 펀드, 보험회사에서 팔 때는 연금저축 보험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전부 다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연금저축은 결국 세제적격 세액공제가 된다. 절세 상품이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은 가입 가능하고 어디에 가입을 하더라도 효과는 동일하다. 효과는 동일하다는 말이 세액공제되는 상품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든 전부 다 세액공제, 동일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 그러면은 세액공제, 세금을 얼마를 이제 절세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요. 자, 연금저축은요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500, 600, 700, 1000만 원 이렇게 더 넣을 수 있지만은 4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세액공제 이렇게 1년에 400만 원까지만 그 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넘어가는 그 금액은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 요거는 요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 그죠?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라는 거는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장 한 군데에서만 나는 소득이 발생한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경우에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자영업자라고 했습니다만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자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어쨌든 근로자, 자영업자 다 해당됩니다. 다 됩니다. 흔히들 근로자만 되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요거 혜택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돼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은 15%를 해줍니다. 15%. 400만 원 곱하기 15%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즉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은요. 좀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12%만 해줍니다. 400만 원에 12%. 내가 만약 1년에 100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 곱하기 15%, 100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붙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6.5%, 13.2%.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입에 달고 살죠. 예, 그래서 16.5%, 13.2%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죠. 이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15%. 그 외에 요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니까 12%만 해줄게. 그래서 자 16.5%를 했을 때는 400만 원 곱하기 6, 이렇게 하면은 66만 원, 그리고 13.2%는 52만 8천 원 이렇게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요 금액을 바로 세금에서 빼줍니다. 이 금액을 바로 세금에서 빼준다는 거죠.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은 이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 종합소득 신고할 때 요 금액을 이제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고요. 이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말은 세금을 안 냈다는 뜻입니다. 즉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세금을 안 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요 개념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찍을게요. 어쨌든 세액공제를 받는 순간 나는 요 400만 원에 대해서는 나는 세금을 안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이제 나는 여유가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IRP라고 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1년에 300만 원까지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금저축 400만 원 플러스 IRP 300만 원 두 개 합친 금액 1년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은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납입을 하고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도 한도 300만 원까지 넣어가지고 700만 원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이 근로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은 이제 16.5% 아닙니까? 그래서 7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은 115만 5천 원이 절세가 되고요. 즉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해가지고 세금이 줄어든다. 이 정도 줄어든다 이 말이고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제 초과 넘어가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버니까 13.2%만 해줍니다. 따라서 700 곱하기 13.2% 하면은 92만 4천 원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영업자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4천만 원 이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16.5%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돈을 좀 번다. 그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서 13.2%만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 사람은 이제 종합소득신고, 종소세 신고, 그죠? 5월 달에 그때 신고할 때 요 금액만큼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국가가 말이죠. 국가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까 15%, 12%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 세금을 적게 거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되더라. 그래서 니들 연금은 각자 자기 돈으로 연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죠. 국가는 항상 모니터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일단은 중간에 해지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가지고 가되 이런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연금 형태로 받아라. 그러면 연금 소득으로 봐줄게. 연금 소득으로 봐준다는 말은 낮은 세금을 과세하겠다. 낮은 세금을 매기고 끝내겠다 말입니다. 아까 자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때 세금 안 냈다 그랬죠? 영원히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세금을 적게 거두고 끝을 내겠다. 이게 국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지켜서 연금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만약 이걸 지키지 않고 어겼을 때는 당연히 페널티, 세금을 갖다가 많이 그죠 매기겠죠. 그래서 요건을 한번 봅시다. 연금 받는 요건. 자,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라. 55세부터 이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상이 지나라.
그럼 만약에 내가 50세 때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55세 이때부터 이제 수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나이가 30이다. 그러면은 55세니까 25년 뒤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0년 이상 장기 수령하라. 나는 5년 또는 6년 만에 내 연금을 갖다가 그냥 다 받고 끝내겠다. 그죠? 짧고 굵게 가겠다. 안 된단 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그렇게 길게 가져가라. 그리고 연금 수령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요 3, 4번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연금 수령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그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서 연금을 받으면은 내가 이때 안 냈던 세금을 이때 연금 받을 때 매월 조금씩 세금을 거두고 끝을 낼게, 이게 바로 국가의 모니터링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 30살 때 이제 이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그죠? 뜻하지 않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급하면 내가 집을 사야 된다. 그런데 집을 사니까 1년 만에 한 1억이 오르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갖다 해지를 하겠죠. 중도 해지입니다. 중도를 해지했을 때 국가는 가만히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연금을 받아라 이렇게 국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기고 중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해지를 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벌칙이 주어집니다. 자, 그 벌칙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봅시다. 연금저축에 이 사람은 1년에 400만 원씩 넣은 사람인데 10년 동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중도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400만 원 1년에 400 곱하기 10년 하면 4천만 원 원금이죠. 이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400만 원 붙었다고 예를 한번 듭시다. 그러면 총 4,400만 원이 나의 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400만 원 곱하기 13.2% 곱하기 10년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12%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액공제 받는 그 율이. 그러면 528만 원을 갖다가 나는 10년 동안에 절세 혜택을 봤어요. 그러면 이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 되는데 요거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안 내고 그대로 이 계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금과 이자가 두 개 다 전부 다 뭡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냈죠. 왜? 요때에는 세금을 안 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액공제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냈고 이자도 세금을 안 냈죠. 이게 4,400만 원 이렇게 고스란히 두 개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얼마를 세금을 갖다가 국가가 벌칙으로 거두어 갈 것이냐? 총 4,400만 원, 즉 원금 플러스 이자 전부 다 합친 금액에다가 15%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1.5%가 붙어가지고 16.5%죠. 요 금액 하면은 726만 원 나와요. 요 금액을 기타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0년 동안에 528만 원 절세 혜택 받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페널티, 그죠? 국가가 이렇게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얼마를 걷어갑니까? 726만 원을 걷어가죠. 내가 혜택 본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의 해지는 절대 하지마 이 말입니다. 절대 하지마. 그런데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하긴 하는데 요때는 자 분리과세로 끝을 냅니다. 자 분리과세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분리과세로 요 금액을 이제 4,400에서 요 금액을 세금 내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는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연금 저축이 400만 원까지 되고 그다음 IRP를 만들었으면 300 하면은 70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국가는 모니터링을 한다 그랬죠. 감시를 합니다. 요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으로 받아라. 그러면은 낮은 세금을 거두고 끝을 낼게. 이게 바로 연금 우리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아까 세금을 연금 소득으로 낮게 세금을 매기고 끝을 내겠다 했는데 얼마를 그러면 세금을 떼가느냐면요. 이렇게 연금으로 받을 때 자, 일단 55세부터 이 사람은 연금을 수령한다고 볼게요. 그럼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70세 미만일 때는 5.5%, 요거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그리고 80이 넘어가면요 3.3%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세율은 굉장히 낮죠. 5%, 4%, 3% 굉장히 낮은 세율이에요. 그리고 분리과세입니다. 또 나왔죠. 분리과세. 그래서 연금 소득을 우리가 매월 받을 때 요렇게 자 55세부터 받으니까 이 구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5.5%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그걸로 세금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분리과세.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총 1억이 연금 계좌에 들어있다. 그럼 아까 10년 이상 장기 수령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1년에 1,000만 원 받잖아요. 1,000만 원 받는데 지금 55세부터 이 사람은 연금을 받으니까 5.5% 곱하면 55만 원이 1년에 세금이죠. 그러면 나머지 945만 원을 1년 동안에 이 사람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요. 83만 3천 원 정도 한 달에 받는데 여기서 5.5%를 떼고 지급을 하니까 한 달에 78만 7,500원 정도 요 정도 되는 금액을 나는 매월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근로자, 자영업자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요런 조건에 따라서 16.5%, 13.2%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 해지를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분리과세로 끝을 난다. 즉 중도 해지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해지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라.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연금을 수령하면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을 달리 해가지고 낮은 세금으로 끝을 내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연금 저축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연금 저축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불리한 점, 그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일단은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칩시다. 지금 이 사람이 55세입니다. 그럼 아까 5.5% 이제 세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연금 계좌에 지금 1억이 있는 사람과 2억이 있는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1억이 있는 사람은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 그리고 20년 동안 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8천만 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2천 붙었어요. 그러면 이걸 10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거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받을 거 아니에요. 1년에 1,000만 원씩. 그러면 한 달에 83만 3천 원 정도 이제 연금이 지급될 거고요. 5.5% 떼고 나면은 78만 7,500원. 요 금액을 실제 수령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2억이 있더라. 자, 이 사람은 아까 IRP 계좌도 가입해가지고 1년에 700을 넣은 사람이에요. 700 곱하기 25년을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억 7,500 원금. 이자가 2,500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2억이죠. 2억이죠. 자, 2억이죠. 자, 2억 그걸 갖다가 10년 동안 나눕니다. 그럼 1년에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을 또 12개월을 나누면 한 달에 요 금액 정도. 5.5% 세금을 떼면은 157만 5천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은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이 사람은 1년에 2천만 원 받는 거. 요 숫자를 일단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조건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요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수령하라. 요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연금 저축에서 내가 1년 동안 받는 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요. 종합과세로 간답니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요것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장기로 수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액이 낮아지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단기로 받겠다 하면은 결국 1년에 1,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과세로 가야 되고요. 그럼 종합과세로 가면은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요. 자, 보시죠. 종합과세의 불리한 점. 우리가 종합과세 반대되는 말이 분리과세인데요. 자, 종합과세라는 거는 개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줄여서 앞글자 땁니다. 2배사 근년기 이렇게 외웁니다. 그럼 요 6개 소득을 구분을 합니다. 개인은.
제일 많은 게 사업소득, 자영업자, 근로소득, 그죠? 직장인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건데요. 어쨌든 요 6개는 다 합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 줄여서 종소세 신고를 하라. 이게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면은 당연히 사업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소득이 있겠죠. 게다가 나이가 지금 55세 아닙니까? 당연히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겠죠. 그럼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1,200만 원, 연금저축에서 1,200만 원 초과해서 받은 요 금액 전체를 다 들고 옵니다. 1,200만 원 넘어갔으면은 초과한 금액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1년 동안에 받은 연금 전체를 다 들고 와야 돼요. 이게 바로 연금소득인데 두 개를 합쳐야 되죠. 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합쳐야 되어 있잖아요. 종합소득 아니에요.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당연히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 다른 데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또 뭐 이런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나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은 이걸 합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과세는 안 좋은 겁니다. 분리과세로 끝을 내야지 종합과세로 보내겠다는 거죠. 아까 그죠? 1,200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은 종합과세로 보내겠다. 이 말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 그러니 1,200만 원 넘게 연금 받지 마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죠. 자, 아까 2억이죠. 2억입니다. 그래서 1억 7,500이 원금, 2,500이 이자 합쳐서 총 2억인데 이걸 10년으로 나누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이러면은 요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받은 이게 종합과세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요 정도 금액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요 정도 금액을 받게 되면은 안 된다. 종합과세로 전부 2천만 원 요게 전부 다 종합과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17년에 걸쳐서 나누어 받아야 됩니다. 2억 나누기 17년 하면은 1,170만 원 정도 나오죠. 요거는 1,200 그죠? 미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분리과세 아까 나이에 따라서 5.5, 4.4, 3.3% 그걸 적용을 받고 분리과세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간다. 그래서 장기 수령을 하라. 그죠? 자 앞 페이지 가시죠. 앞 페이지 잠깐만요. 자 1,176만 원 이렇게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2천만 원 1,200 넘게 받지 말고 1년에 요 정도 선에서 끝내라. 그래서 98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요 정도 받고 끝을 내라 이 말 아닙니까?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장기로 수령하기 때문에 월 연금 수령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요 78만 7,500원은 아까 1억짜리 그죠? 1억짜리 해당되는 거고 어쨌든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1,200만 원 계산했을 때 1,200만 원 우리가 1년에 받았을 때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 아니에요. 따라서 1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하나만 가지고는 단독으로는 연금 우리가 생활이 부족하다. 힘들다는 거죠. 물론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5세부터 65세 10년 동안은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요 금액. 따라서 요 단독으로는 부족하다. 연금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이 반드시 좋으냐? 무조건 세금 혜택만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바로 요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수령할 것 이 조건 때문에 이게 자꾸 발생해요. 만약에 나는 5년 만에 끝을 내겠다. 그랬으면은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물론 빨리 연금이 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돈을 갖다가 찔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연금 저축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 이상으로 연금 저축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 연금 저축하면은 무조건 15% 또는 12% 세공제가 된다. 연말 정산할 때
13월에 월급을 나는 이걸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장점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해지를 했을 때 흔히들 해지율이 굉장히 높죠. 해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지를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연금으로 받더라도 그때 5.5% 뭐 3.3%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을 내고 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그게 그죠? 1,200을 넘으면 안 된다. 1년에 1,200 넘지 마.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 아까 얼마를 했습니까? 그죠? 세금을 갖다 좀 떼고 나면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금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제 노후 준비는 안 되겠죠. 그죠?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또 하나의 상품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비적적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제 연금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납입할 때 세액공제. 장점, 중도 해지한다. 세금을 많이 낸다. 16.5% 아닙니까? 단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금을 내고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많은 연금을 갖다가 한 달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낮은 연금을 받는다는 거, 요거 단점. 그래서 장점과 단점 요 세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 않을까. 일단 세금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또 다른 연금 주제를 한번 다음 시간에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